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재판, 이 태블릿 재판이 아주 중요한 재판이에요.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검찰을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이제 재판부의 이제 처분을 이제 기다리는 그 재판이거든요. 검찰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계속 두들겨 패서 벼랑 끝에 지금 쫙 몰아놓고 과연 몇 개를 떨어뜨리느냐, 한 10개 정도를 우리가 해놨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이제 마무리하느냐. 그래서 지금 아마 기사가 올라올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재판 쟁점을 그건 제가 김학의 건 먼저 설명드리고 기사가 올라오면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김학의 이 관련해서 지금 조중동이에요. 이건 완전히 조중동 문화일보, 즉 탄핵을 주도했던, 거짓과 사기를 주도했던 언론 세력이 검찰, 그것도 주로 추미애 쪽 검찰을 죽이려고 김학의 관련해서 공문서를 조작했다. 진짜 마치 무슨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아마 태블릿 PC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야, 뭐 저런 거 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정말 무지막지한 조작을 막 해왔던 그 검찰, 윤석열의 검찰이 그런 조작질을 해왔는데 그런 거는 눈 감고 은폐를 막 하더니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이 태블릿 비하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그 김학의 출금을 위한 공문서 조작 하나에 마치 정의와 진실의 이 화신들인 양 비분간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태블릿에 비하면 이건 100분의 1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지금 난리들을 쳐대요. 한번 봅시다, 이거 뭔지를. 자, 김학의 사건이라는 거는 김학의 법무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박근혜 정권 때예요. 그 윤중천 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람이 김학의다 그래가지고 결국 일주일 만에 이 낭만했는데, 그 당시 김학의는 그거 나 아니다, 나 아니고 짜집기 낸 거다. 근데 결국 이제 검사 쪽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김학의가 그 별장에서 성뇌물 접대를 받은 증거는 없어가지고 무혐의가 났는데, 이걸 다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문재인이 직접 이 김학의 잡으라고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이거 사실 100% 직권남용이에요. 문재인이 퇴임하면 이걸로 수사받아서 감옥 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김학의를 잡으라고 문재인이 지시를 내리니까 문재인의 줄선 어용검사들이 그냥 난리를 쳐서 김학의 잡느라고 생쇼를 하다가 벌어진 해프닝인데, 이제 김학의는 이제 딱 보니까 아니,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자기 실명되면서 이놈 잡아 하니까 100% 구속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래서 재빠르게 2019년 3월 태국으로 떠나려다가 출국 금지를 당해서 못 떠난 그 사건입니다. 근데 김학의도 법무부 차관까지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겠죠. 자기가 출국 금지가 될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걸 알고 태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거 태국 얘기하니까 또 그자 떠오르네. 김한수도 지금 태국으로 많이 도망갑니다. 근데 도저히 출국 금지가 돼 있었는 상황인데 출국 금지가 돼가지고 못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건이에요. 그 당시도 도대체 법무부는 김학의를 출국 금지를 어떤 과정 통해서 했느냐. 그래서 지금 그게 터진 거거든요, 그 사건이. 자, 그래서 이제 법무부 얘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권이 없음에도 가짜 내사 번호를 써서 김학의 차관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수사단 이규원 검사는 서울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에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오늘 법무부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동부지검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미 법무부나 대검찰청으로 파견 나왔으면은 수사권이 없는 검사여서 이규원 검사가 출국 금지를 시킬 수가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이 사람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짜 내사번호를 적어서 제출해가지고 출금시켰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법무부는 관행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가.
그래서 관행이라 얘기하니까 여기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이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나는 이것도 웃기는 게 지금 우리 태블릿 관련해서 조작을 지금 검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뭘 얼마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하길래 태블릿건 같은 경우도 인권과 연관된 거죠. 그 최소한 거라고 만들기 위해 가지고 멀쩡한 아주머니 하나 완전 그 박살내고 대통령까지 감옥 집어넣으려고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자들이 검사들이 뭘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 인권이 설령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의 인권이라 해도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도 교과서에 나온 말을 그대로 읽었는데 그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사들은 김학의를 잡은 사람이든 추미애 쪽이든 윤석열이든 다 마찬가지죠. 다만 임시 번호 뒤에 정식 번호는 수사관행. 그러니까 가라로 수사권 없는 자가 재출국 금지 시켜 하기 위해서 가짜 공문서를 만드는 게 수사관행이라고 지금 법무부가 해명을 했는데 이쪽에 아마 뭐 이제 윤석열 라인들이겠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씹는 것이 궁금해 미치겠다.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면 끝장난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긴급히 가라로 공문서를 만들어서 출국 금지를 시켜야 할 사안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못 봤을 수 있겠지만은 이 건은 뭐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직접 잡으라고 지시를 내린 불법 수사를 지시한 사건이에요. 대통령이 개별 사건 내서 이놈 잡아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일단 문제에 줄 서야 되니까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 잡겠다 해가지고 해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이건 관행이 아니라 권력에 아첨하고 권력에 기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천지검의 정 부장검사가 한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한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에 고소장 표지 한 장을 분실했다가 마침 반복된 고소건이나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인 게 들통나 사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맞아요? 고소장 갖다 붙였다고 사직시킵니까? 대한민국 검찰에서? 아예 막 증거 최소한 게 아닌 증거들 막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그런 짓 했는데 지금 다 승진했는데 그런 자들이? 난 이런 말들 믿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 금지를 시키는 거는 관행은 아니다. 관행은 아니고 문재인이가 특별 지시한 대통령의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드러난 범죄라는 거죠. 이거는. 그건 뭐 맞는 얘기예요. 한 검찰 간부는 중앙일보에 악인이라고 해서 형사 절차적 정의를 마음대로 어겨도 된다고 하면 비문명국. 참 말들은 좋은 말 하는데 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이 검찰과 중앙일보 한 짓을 보면 그 웃기는 얘기죠 다. 자, 하여튼 출입국 이 명령은 수사기관의 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수사권도 없는 대검 파견 검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직 판사도 미친 짓.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주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바른 말 많이 하는 판사죠. 마치 종이배로 대양을 건너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 절차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 검사가 조작된 출금 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명면하는 한 단어는 미친 짓. 자,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기한 지난 대상이 바뀐 서명이 없는 그런 영장으로 체포되고 이런 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이거 윤석열이가 이런 짓 많이 했었죠. 국정원 직원들 체포할 때 그 국정원장에 이 서명이 필요한데 그거 슬쩍 위조해가지고 그냥 법원에서 사기쳐가지고 한번 체포했다가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쫓겨났거든요. 지금 보수의 영웅이 돼 있는 윤석열이가 많이 하는 짓이죠. 이런 거는 구속하고 압수하게 되고 이거 지금 뭐 태블릿 사건으로 연결시키게 되면은 뭐 계약서 위조하고 뭐 한두 개 저지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김 부장판사가 잘 지적했는데
이런 식으로 권력에 줄서기 위해서 출금 서류를 조작하는 놈들이라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냐. 그게 바로 태블릿 사건이에요. 자,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민을 못할까. 나쁜 놈이 아닌 걸 잡는데 문제지. 차라리 나쁜 놈 잡는데 이거면은 좀 난데, 멀쩡하게 죄 없는 자를 잡기 위해 가지고 온갖 조작을 당한 게 윤석열 검찰 라인들 아닙니까 이게. 그냥 야만 속에 살겠다는 자백. 태블릿 조작된 거를 들이대도 그거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 야만이죠. 이 중앙일보나 문화일보나 다. 그래서 이 민변 출신의 권경혜 변호사는 불가피해도 권력 행사에 불법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 글쎄, 나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소한 내 사건 내에서는 뭐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법을 지키는 꼴을. 판사가 태블릿 이미징 파일 가져오라 그래도 안 가져오는 놈들이에요. 검사들은. 천하의 연쇄살인 혐의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며 위법수립 증거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게 법치주의. 태블릿 관련 이 증거는 모조리 위법수립 증거입니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내가 이 권경혜 변호사, 그리고 저 김태규 부장판사, 저 인천지검의 어떤 거 부장검사 그 이름을 적어놓고 이 태블릿 조작 관련 책이 나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 갖고 그렇게 붕괴하는데, 내 태블릿 책을 보고도 붕괴하지 않으면 이자들도 똑같은 어용판 검사들일 뿐인 거죠. 이거보다 100배는 더 큰 사건인데, 하여튼 다 내가 메모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책 나오면 다 갖다 주려고. 자, 정권 범죄로 드러나는 김학의 배우까지 밝혀야 그러는데, 배우는 문재인이죠 뭐. 문재인이가 김학의 잡으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자꾸 빼놓는 게, 지금 이 조중동이나 문화일보가 김학의는 내 상식으로는 죄가 없어요. 김학의는 먼저 무죄가 나온 거를 문재인이가 저놈 잡아가 해가지고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악인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금을 막은 게 아니라 멀쩡한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조중동 이거 다 지금 모른 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끝내려는 거죠 지금. 자, 정확하게 보면은 문재인이가 지시를 기점으로 법무부 검찰 내 친정권 인사들의 조직적 관여를 금방 알 수 있다. 이미 조사해가지고 무죄가 나온 게 문재인이 지시하니까 갑자기 유죄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볼래요? 문재인 정권 이제 무너지잖아요? 김학의 또 무죄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죄가 유죄됐다 무죄됐다, 그게 야만적인 거죠. 그까짓 거 출금 통제한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김학의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문화일보나 지금 뭐 조선중앙 다 설치는데 나중에 봅시다 이거. 나중에 태블릿 때. 자, 보세요. 이제 항소심 국차공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하는 재판인데, 지금 어떤 사건이 걸렸는지 김학의 그까지 출금 통제한 거랑 지금 우리 사건하고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자, 내일 김인성 교수도 또 들어옵니다. 아마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려고 그래요. 자, 태블릿 이미징 파일은 이미 내주라고 재판부가 얘기했는데 지금 검사들이 안 주겠다 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제출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압수 영장 받아가지고 대검찰청 문 차고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그 영장 신청안이 3개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재판부에. 내일 재판부가 결단 내놔야 됩니다. 영장 신청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해줄지를. 자, 이미 재판부는 검찰들에게 파일 줄 건지 안 줄 건지 빨리 입장 밝히라 그랬는데 2주 안에 입장을 밝혔죠. 안 주겠다고. 그럼 안 주겠다 했으면 이제 우리한테 재판부가 뭘 해줘야 되냔 말이에요. 우린 일단 김한수 증인 신청했는데 내일까지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안 해줬어요. 내일 지금 재판부가 결단 낼 게 9가지가 넘어가요. 이거 50일 동안 이거 안 주더니 이미징 파일 중 5개 중에 4개가 사라졌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거 100% 증거 은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삭제된 파일 4개 복구시키겠다. 영장 가져와라. 지금 이거 우리가 또 신청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증인. 자, 김한수 플러스 지금 태국으로 갔다 그랬는데 지금 태국에 있을 거야 아마 이거 분명히 이 사람. 그리고 윤석열, 홍석현 이 둘 이거 술 퍼마셔가지고 걸린 거 이거 윤석열, 홍석현도 신청을 했고 김한수 부하 직원으로 김한수 위임장 갖고 태블릿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되는 김성태 4명 신청했습니다. 아마 윤석열하고 홍석현은 좀 시간 두겠죠. 그러면 김성태하고 김한수는 바로 이제 증인 받아줘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이 검찰 압수수색 이전에 SKT 서버에 저장된 진본 계약서 문제 이것도 우리가 SK 법원에 SK 서버에 대한 직권 압수수색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받아야 돼. 이거 받아가지고 SKT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버 뒤져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자, 이런 정도의 무시무시한 건들이 걸려있고, 사실 제 보석 변경 신청건도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이런 거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뒤로 밀어놨지만은, 내일 재판부가 하나하나가 다 폭탄이에요, 폭탄. 특히 지금, 이 김인성 교수가 의견서를 내서, 검찰 놈들은 원래부터 디지털 기기들을 하도 많이 조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조작해서 잡아낸 게 3건 있다. 이 건도 분명히 원본 받아야 된다. 의견서를 제출했고 내일 재판부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이크 잡고. 근데 재판부가 이걸 안 준다? 아 어떻게 하겠어요. 현재 제가 지금 대충 예상하기로는 검찰이 삭제해버린 거 없애버린 거 이거를 영장 수색은 바로 못 주겠지만은 국가수권은 주겠죠. 국가수권 정도는 영장을 우리한테 주던지 아니면 다시 검찰에게 명령해서 가져오라 그럴 텐데. 근데 만약에 내일 재판부가 국가수권을 또다시 검찰에게 주라고 말만 하면 저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이 검사 이놈들 또 이거 들고 또 몇십일 또 버티면서 또 없애버릴 거예요, 이거. 또 조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수권은 현장에서 즉시 받도록 그렇게 압박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재판부가 이제 야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빨리 SKT 이거 가져오라고 내가 영장은. 그래서 영장을 최소한 이제 2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SK 이 본사 거하고 국가수 거하고. 그래서 지금 전략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다만 이제 이 재판부가 지금은 이미 이제 이 사건이 태블릿 사건이 홍석현 라인들하고 문재인 라인들이 약간 분리가 돼 버려서, 원래는 이 정권 권력과 재벌 언론 권력이 합쳐 있었기 때문에 막강했는데 지금은 둘이 좀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른바 추미애 라인들하고 윤석열 라인이. 그래서 방어막이 굉장히 얕아졌어요, 이거 사실은. 그 판사들은 이런 거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김학의 사건을 치면서 조중동은 윤석열 라인과 추미애 라인을 구분해서 치지만 문제는 그래봐야 검찰의 조작이에요. 그럼 우린 똑같이 얘기해버려요. 아니 이 검사들은 지금 문재인 지시 하나에 출입국 기록도 그걸 금지시키려고 막 조작을 하는 자들인데 이거 조작 안 했겠냐. 그거 당연히 재판부도 영향을 받아서 재판부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검찰을 변호해주는 그건 못할 거라고 봐요, 저는 내일.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하고. 그래서 내일 2시 반에 이제 재판 들어가는데 차기한 변호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돼 있어서 차 변호사가 참석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마이크를 많이 잡으려고 그래요, 제가 20두라서 거의 마이크 잡은 적이 없는데 내일은 제가 많이 마이크 잡으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이 살벌한 재판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이 차명진 세월호 유족에게 소송당한 차명진 박근혜 대통령을 이 증인 신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주민, 유민 아빠 김영호 등등 12명을 재판 증인 신청했어요. 이게 지금 민사소송인가요? 미국장이 오늘 쓴 기사에 서류 목록 다시 오게. 그러면은 이걸 다시 서류 목록. 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제출한 서류 명령인데 어마어마하게 제출했어요.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서류 제출했다는 게 흔치 않은데 워낙 많은 이걸 제출해가지고 지금 이걸 내일 다 해결해야 돼 지금 내일 다.